여러분, 혹시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물류의 심장을 쥐게 된 기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 NPC가 이뤄낸 눈부신 성공과 바로 그 이면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 그 두 얼굴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먹는 모든 것들, 사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류의 흐름이 있죠. 그리고 그 흐름의 가장 중심에서 마치 우리 몸의 심장처럼 혈액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NPC입니다. 국내 플라스틱 팔레트 시장의 무려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업계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제국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흥미진진한 역사의 첫 페이지부터 함께 넘겨보시죠. 제1장 플라스틱 제국의 탄생입니다. 평범한 생활용품 회사가 어떻게 시장을 지배하는 거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죠. NPC의 시작은 1965년 부산, 플라스틱 바가지를 만들던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시 국내 최대 규모였던 4,500톤급 사출기를 도입하면서 그야말로 거인으로 성큼 도약했고요. 2000년대에는 전국의 생산망을 쫙 깔면서 제국의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 친환경 부표 개발은요, 이 제국이 환경이라는 새로운 영토로 나아가겠다는 아주 중요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럼 제2장입니다. 숫자로 보는 NPC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60년 제국의 지금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사명은 NPC,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업종은 화학, 그중에서도 용기나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이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고 있고 주력 사업은 역시 플라스틱 팔레트와 컨테이너입니다. 이 지분 구조를 보면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최대 주주와 관계자 지분이 58%를 훌쩍 넘죠. 이건 경영권이 정말 바위처럼 단단하고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고작 1.5%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서 외부의 입김에 잘 휘둘리지 않고 아주 강력한 내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이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 즉 수익원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매출의 90%,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이 돈이 바로 팔레트와 컨테이너, 이 두 가지 제품에서 나옵니다. 사실상 NPC의 운명은 이 두 제품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겠네요. 주력 제품인 팔레트만 봐도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무려 1,300만 개를 생산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중에서 76%, 그러니까 1,000만 개 이상이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매년 8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무려 나무 100만 그루를 살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요즘 같은 ESG 시대에 이건 정말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제품이 NPC의 혁신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꼽히는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고요. 오른쪽이 바로 NPC의 친환경 부표입니다. 이건 태풍 때문에 바다 깊숙한 곳까지 가라앉았다가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올 만큼 튼튼하고요. 심지어 정부 보조금까지 받으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기술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멋진 사례가 아닐 수 없죠. 자, 그럼 제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힘. NPC의 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NPC의 힘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50%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둘째,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설비. 셋째, 다른 회사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독자적인 금융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AJ 네트워크스 같은 아주 큰 고객사들과의 끈끈한 파트너십입니다. 이 4개의 기둥이 NPC라는 거대한 성을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견고해 보이는 제국에도 서서히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NPC가 마주한 3가지 위험 신호, 바로 레드 플래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신호는 바로 매출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체력, 즉 덩치가 작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합니다. 2024년에 실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 즉 영업이익은 105억 원에 그쳤는데 최종적으로 회사에 남은 돈인 순이익은 무려 758억 원이나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장사는 잘 안 됐는데 통장에는 돈이 엄청나게 쌓인 셈이잖아요. 바로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2024년에 이 엄청난 순이익은요, 사실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무려 929억 원어치의 회사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일회성 수익이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핵심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비해 65%나 폭락했어요.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적신호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내부자, 바로 부회장이 자신의 주식 20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이런 내부자의 주식 매도를 미래에 대한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하곤 하거든요.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제 마지막 5장, 미래 전망입니다. 과연 이 제국의 미래에는 기회와 위협, 둘 중 무엇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은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재무제표만 보면요, 빚도 거의 없고 부채 비율 31.8%, PBR은 0.33배로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터무니없이 싸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1억 원짜리 아파트를 3,30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뜻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정작 실제 사업 내용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MPC 앞에는 두 갈래의 미래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 한쪽 길에는 친환경 제품 시장의 성장과 독점적인 지위라는 밝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다른 쪽 길에는 3년 연속 매출 감소와 무너진 영업이익,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라는 어두운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위기에 빠진 이 60년 제국을 과연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